이번에 낚싯배 사고가 났죠. 그래서 15명 사망했습니다.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초동 대응이 잘못되었다, 10분이 괜히 더 걸렸다, 이런 뉴스가 이제 봤죠. 그래서 이 방송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세월호와 또 비교하는 그런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또 뭐라 그랬냐면은 어떠한 사고든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세월호 때는 국가가 책임을 안 져서 수백 명 죽었고, 자기는 이렇게 15명 사망한 이런 낚싯배 사고에서는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텔레비 뉴스에도 아주 시끌벅적하게 초동 새벽부터 무슨 지시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여태까지 다른 정권은 국가는 무한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문재인 정권 이전의 다른 정권들은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다른 정권들은 무한 책임을 안 진 정권처럼 이렇게 몰고 가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사고가 나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무한 책임 안 지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북한만 그렇죠. 북한은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도 안 지는 국가죠. 책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반국가 단체, 국가라는 형태를 갖고 있지만, 북한 빼고는 모든 나라가 세계에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씨 혼자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거 마치 뭡니까? 우리 초등학교나 이렇게 우리는 한참 앞에 거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공부 안 하던 학생이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그거 너무 당연해서 이야기도 안 하는 문제인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선생님, 내가 깨달았어요. 국가는 무한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자기는 여태껏 모든 정권은 무한 책임 안 진 정권인데, 우리 정권만 무한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무한 책임을, 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는 거예요. 저거 만약에 영어로 이렇게 만약에 번역해서 외국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 이거 니네 나라는 코미디 하는 나라냐?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 하냐? 아마 그런 얘기 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 비유를 했는데, 너무 뻔한 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무한 책임을 진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게 무한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는 얘기예요. 아무 내용도 없는 얘기. 무한 책임진다. 어떻게 하는 게 무한 책임지는 거냐고.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무한 책임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민항
어선들하고 뭐 섞여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어선들 뭐 이렇게 치우고 출동하느라고 뭐 시간이 뭐 얼마 더 걸렸고, 그래서 뭐 골든타임을 1시간으로 정했을 때 뭐 1시간 반 지나서 도착했고, 뭐 도착했는 잠수부들도 뭐 안 들어가고, 뭐 훈련된 잠수부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냐, 또는 또 뭐 조명시설이 없어서 뭐 해 뜰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늘상 반복되었던 그 담당자들의 태만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없었어야죠. 지금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무한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정권 가지면서 왜 이런 거 왜 안 해갖고 또, 예? 그 사람들 늑장 출동하게 돼 있었고, 왜 이래? 그런 걸 갖다 놓고 뭐 세월호하고 뭐 다르다. 이게 마이크 잡은 사람의 횡포입니다. 마이크 잡은 사람의 횡포. 난 그걸 보면서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묻고 싶은 거는, 이번에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1년 내로 이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죠. 그것이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기조와는 약간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데요. 그러면 문재인 지금 정권이 지금 집권한 지 이제 해바뀌면 이제 1년차 들어갑니다. 1년차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적폐청산 말고, 적폐청산 좋다 이거예요. 뭐 적폐를 청산하자니까, 뭐 그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폐청산 말고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묻고 싶어요. 뭐 국회에서 예산도 지금 막 퍼주기 해가지고 지금 다른 방송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나라가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인데, 도대체 그러면은 적폐청산 하자는 거 말고 뭘 어떻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고 어떻게 가겠다는가에 대한 무슨 대안 발표한 거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정권 잡고 뭐 이렇게 적폐청산 말고 예를 들어서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서 얼마큼 파면 그 안에 뭐가 나와서 그걸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공장을 짓고 이런 어떠한 무슨 로드맵을 제시한 게 있냐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창조경제라는 것을 내걸고 지금 이제 4차 산업의 시대로 들어가고, 그러한 시유를 잘 따라서 참 놀랄만한 그런 계획을 착착 진행했었는데, 이게 국정농단이니 뭐니 이런 음모에 휘말려가지고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10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그 좋은 계획들이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오늘 장시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검찰에서는 1년 6개월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2년 6개월을 선고했죠. 검찰보다 1년을 더 높게 올려서 선고를 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데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밑에 주사파, 친북, 종북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문재인 씨 혼자의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씨 혼자의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를 둘러싼 이 종북 좌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이 종북 좌파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종북 좌파의 존립 근거는 북한의 건재함이거든요. 북한의 건재함입니다. 결국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시간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지연시켜 가지고 북한의 핵이 그 ICBM이 완성되고 하면서 도저히 이제 미국이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오게 되면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우리는 이제 뭐 연방제로 이제는 연방제를 한다. 이러한 식의 보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보관을 가진 다수파의 종북 좌파들의 그 힘 앞에 굴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인들은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판단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 뜻 속에 숨어 있는 그 뜻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시간을 이제 지금 타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3개월 후면 북한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미국이 막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되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북한은 지금 또 비상으로 갖고 있는 석유가 뭐 1년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나름대로 1년 안에 이거를 쇼부를 지면 자기네들은 사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뚜렷한 지금 어떠한 뭐 발표가 없지 않습니까? 뭐 뚜렷한 발표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의 어떤 그런 강경 노선에 대해서 적당히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도록 한 골든타임이 지나간 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되면은 문재인 정권의 발언권이 세지겠죠. 북한이 세지면 이제 발언권이 세지니까. 이러한 보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뭐 민주세력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이 무슨 뭐 종북 그거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나름대로 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는 좀 너무 과격한 생각에 휘말려서 이렇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이루어냈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 3개월 남았다고 하는 기간 안에 어떻게 해서든 해서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올라서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복심, 잠재적 의지라고 제 생각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아마 제 이러한 발언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생존 전략은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첫째,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지위. 두 번째, 연방제 실현이죠. 연방제 실현이 되면 사실상의 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이렇게 태극 방송을 한 유튜브 방송자들부터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겠죠. 남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문재인 정권의 복심,
첫째, 북의 핵 보유국. 두 번째, 연방제 실현을 저지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두 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선제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하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죠. 그것과 두 번째는 제가 조심스럽게 저뿐만 아니라 애국 충정을 가지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것이 북한 내부적 붕괴, 북한의 내부적 권력, 그 세계 내에서의 내부적 붕괴에 의해서 북한이 내란 상태에 들어가고 현재의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건 너무 이제 희망적이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밑에 있는 그 권력자들이 장님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자기들이 살아야 될 길이 어디인가를 본인들 그 정도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기대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선제 공격 또는 북한 내부에 의한 붕괴 이 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탄이 터지기 전에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 쓰든 미적미적해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반역적인 이런 과거 정권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국정원의 해체라든지 이러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태극기 우파들이 외쳤듯이 탄핵을 무효로 인정하고 탄핵을 무효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을 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내부 국내 사정이 진행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전쟁을 터뜨려서 많은 수의 백성이 희생되면서 우리나라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그런 아픔 없이도 박근혜 대통령 등 이러한 자유민주 세력에 의한 행복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언론에 속았든 뭐에 속았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속았다 할지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 모두가 져야 할 시간이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굳게 먹고 만약에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만히 그냥 엎드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죽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살면 그때 다시 국가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힘차게 일어설 날이 올 것이고 값비싼 희생을 치른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적폐청산 그거 하나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포주기 해가지고 소득 분배형 경제성장이라는 매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상한 그 이론 가지고 일단 퍼주면은 경제가 살아난다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지금 아무런 대안을 갖지 못한 채 우리는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를 백척간도 이제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도대체 무한 책임이란 것은 무엇이고, 여태껏 다른 정권은 그러면 무한 책임을 안 진 정권들이냐. 이러한 아주 바보 같은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부끄러움도 모르고 언론에다가 이렇게 하는, 참 이거 좀 너무나 낯이 뜨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와 같은 이런 문재인 정권의 스탠스는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결국은 그러한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 상태에 의해서 북한은 정리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 여태까지 왜곡되었던 지금 소위 민주화란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실질적 쿠데타는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정리되는 그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방송 말미에는 꼭 제가 광고 방송을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방송이 시작될 때에는 그만 보셔도 됩니다. 이미 많이 보셔서 제가 내는 광고를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볼 필요가 없고요. 광고 이 멘트 이 화면이 나오면은 이제 다른 동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광고 내용이 며칠 지나면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새로운 광고가 있는가 싶은 분들은 광고 내용을 계속 보시고, 제 방송을 계속 보아서 광고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안 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5300-7901 태극사랑 대표 고선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용건이 계신 분은 문자 메시지를 이 핸드폰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 태극사랑의 계좌입니다.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입니다.